여러분, 오늘은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걷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혹시 아셨나요? 그 걷기가 오히려 뇌를 서서히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설마 걷기가 어떻게 해롭다는 거야? 이렇게 의문이 드실 겁니다. 걷기는 분명히 좋은 운동입니다. 무릎에 무리가 덜 가고 심장에도 부담이 적어서 나이가 들수록 가장 추천받는 운동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문제는 걷기 자체가 아니라 언제 걷느냐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시간대에 걷는 습관이 치매와 뇌졸중 위험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새벽, 한낮, 늦은 밤 걷기는 뇌혈관에 치명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결국 기억력 저하와 뇌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중요한 사실을 의료진조차 환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예방보다 치료가 더 수익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치료는 약물과 시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예방은 단순히 생활 습관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깊이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 편에 서서 반드시 이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좋다고 믿었던 걷기 습관 때문에 기억력을 잃거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매일 성실하게 걸었던 분들일수록 더 심각한 뇌 손상을 겪기도 했습니다. 바로 잘못된 시간대에 걷는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산소와 포도당 공급이 조금만 줄어도 바로 세포 손상이 시작되죠. 문제는 이런 손상이 눈에 보이지 않고 서서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건강을 위해 잘하고 있다 라고 착각한 채 습관을 이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 진단을 받는 겁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정보입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뇌를 지키고 기억력을 오래 유지하며 치매와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이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뇌를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3가지 걷기 시간대, 그리고 그것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대에 걷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걷기가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꾸준히 걷는 분들은 혈액순환이 잘 되고 체중 관리가 쉬워지며 머리가 맑아진다고 느끼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무릎에 무리가 적고 심장에도 부담이 덜 가서 많은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걷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고 전반적인 건강 지표가 우수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걷기 자체는 분명히 좋은 운동이지만 언제 걷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시간대의 중요성을 모르고 아무 때나 걷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병원에서도 보통 하루 30분 이상 걸으세요 정도만 권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대가 위험한지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료 시간은 짧고 의료 시스템은 예방보다 치료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잘못된 시간대에 걷는 습관이 뇌혈관에 보이지 않는 손상을 쌓아간다는 겁니다. 혈압의 급격한 변동, 혈류의 감소, 수면 방해, 염증 반응 등이 동시에 겹치면서 뇌세포를 조금씩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그 손상은 하루 이틀 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몇 년, 심지어 몇십 년 동안 축적되다가 어느 순간 치매, 뇌경색, 뇌출혈 같은 큰 질환으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공자께서는 작은 잘못을 무시하면 큰 화가 된다. 셔거부가이, 다과비즈라고 하셨습니다. 겉보기에는 별것 아닌 시간대 선택이지만 그것이 오랜 세월 쌓여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걷기를 건강 습관으로 유지하려면 반드시 좋은 시간대와 나쁜 시간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뇌를 망가뜨리는 가장 위험한 3가지 걷기 시간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중 하나라도 습관처럼 하고 계시다면 오늘이 그 습관을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시간대는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 공기가 맑다는 이유로 이 시간대에 걷기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새벽은 밤새 누워있던 몸이 갑자기 깨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혈압이 가장 불안정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떨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뇌혈관에 엄청난 부담이 가해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가진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WHO 자료에 따르면 뇌졸중 발생률은 새벽 시간대에 가장 높습니다. 게다가 새벽은 천이 가장 낮고 혈액이 가장 끈적거리는 시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혈전이 쉽게 형성되고 작은 혈전이라도 뇌혈관을 막으면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이 일어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 역시 새벽 기상 직후 격렬한 운동은 뇌졸중 위험을 배가시킨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새벽에는 공복 상태라 혈당이 낮습니다.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이 시기에 걷기를 하면 뇌가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 세포 손상이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새벽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져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결국 혈관이 2중, 3중으로 압박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새벽 공기가 맑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밤새 대기 중 오염물질이 땅 가까이에 쌓여 있어 해가 뜨기 전까지는 오히려 공기질이 더 나쁩니다. 따라서 뇌 건강을 위해 새벽에 일부러 나가 걷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공자께서 때를 알지 못하고 행동하면 도리어 화를 자초한다. 부치시 와라싱 화지선이 라고 하셨습니다. 걷기라는 좋은 습관도 잘못된 시간대에는 화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지금까지 새벽 걷기를 건강 습관이라 믿고 실천해 오셨다면 오늘부터는 반드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한낮에 위험한 걷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시간대는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입니다. 흔히 햇볕을 받아야 비타민 D가 생긴다는 이유로 한낮에 걷기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는 오히려 뇌 건강에 가장 큰 위화협이 됩니다. 한낮에 강한 햇빛은 천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천이 오르면 혈액이 피부 쪽으로 몰리면서 정작 뇌로 가야 할 혈류량은 줄어듭니다. 그 결과 뇌세포가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되죠. 동시에 땀으로 인해 체내 수분이 빠르게 소실되면서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WHO와 하버드, 의대 연구 모두 여름철 한낮의 신체 활동이 뇌졸중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탈수는 혈압 변동을 심화시켜 뇌혈관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 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마요 클리닉 자료에 따르면 탈수 상태에서의 운동은 고령자에게 치명적인 뇌부종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외선도 문제입니다. 자외선은 피부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뇌세포에도 영향을 줍니다. 강한 자외선은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뇌세포의 DNA와 단백질을 파괴합니다. 뇌는 다른 장기에 비해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손상에 특히 취약합니다. 따라서 비타민 D를 만들기 위해 한낮에 걸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 15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비타민 D 합성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땀을 흘리면 독소가 빠져나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땀은 천 조절 기능일 뿐 노폐물 배출 효과는 미미합니다. 오히려 지나친 발화는 혈액 농도를 높여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노자께서는 과도하면 부족함보다 못하다. 고 유부지 고 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일부러 땀을 쏟는 한낮 걷기. 그 과도함이 결국 뇌를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낮 12시부터 2시 사이에는 절대로 야외에서 걷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시간대는 그늘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수분을 보충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늦은 밤 걷기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위험한 시간대는 밤 10시 이후입니다. 저녁 식사 후 소화를 돕겠다며 늦은 시간에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용한 밤에 산책하면 기분이 상쾌해진다고 느끼기도 하지요.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이 습관이 뇌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밤늦게 걷기를 하면 몸이
각성 상태가 되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뇌는 스스로를 청소할 시간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치매의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뇌에 축적됩니다. 미국 마요 클리닉 연구진도 늦은 밤 격렬한 활동은 수면질을 떨어뜨려 인지기능 저하를 가속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시력이 떨어지는 고령자에게 밤길은 낙상 위험이 큽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 머리에 외상을 입을 수 있고 이는 뇌출혈이나 뇌진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늦은 밤은 주변이 한적해 도움을 받기 어려워 사고가 더 치명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밤에는 천 조절 기능도 떨어집니다. 낮보다 작은 기온 변화에도 몸이 적응하기 힘들고 혈압이 급격히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은 뇌혈관에 큰 스트레스를 주어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를 자시, 지시라고 부르며 이때는 간과 뇌가 휴식을 취하고 해독과 회복을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즉, 밤은 활동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노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은 몸을 해친다, 니티안 제왕 하셨습니다. 늦은 밤 걷기는 바로 그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는 습관인 셈입니다. 따라서 뇌 건강을 위해서는 밤 10시 이후 걷기를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저녁에는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 음악 감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세 가지 위험한 걷기 시간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잘못된 시간대 걷기 습관 때문에 뇌 손상을 입은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제 사례는 6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1시간씩 걷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셨습니다. 주변에서도 부지런하다, 건강하다 라는 칭찬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걷고 난 뒤 어지럼증이 생기고 손발에 힘이 빠지는 순간들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걷기 도중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뇌혈관 여러 곳이 막혀 있었고 작은 뇌경색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새벽에 불안정한 혈압과 공복 상태가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의사는 수년간 반복된 미세 뇌경색 때문에 기억력과 사고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례는 WHO와 서울대학교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보고에 따르면 새벽 기상 직후의 격렬한 활동은 뇌혈관 손상과 뇌졸중 위험을 현저히 높입니다. 문제는 이런 손상이 바로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누적되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터진다는 점입니다. 동양의학에서도 새벽은 양기가 아직 완전히 차오르지 않은 시기라고 봅니다. 즉 몸이 가장 약한 시간대인데 이때 무리하게 움직이면 뇌와 혈관에 부담이 쌓이는 것입니다. 공자께서도 몸의 때를 알지 못하고 움직이면 병이 스스로 찾아온다. 부지센시 아르동, 빙지즈이고 하셨습니다. 이 남성분처럼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오히려 화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히 걷느냐가 아니라 언제봐야 어떻게 걷느냐입니다. 다음은 한낮 걷기로 인해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70대 여성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햇볕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며 여름 한낮에도 빠짐없이 걷기를 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정말 건강에 신경 쓰는 분이라고 칭찬했지만 어느 여름날 평소처럼 걸으시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는 열사병과 탈수로 인한 뇌부종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뇌 손상으로 기억력과 판단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낮에 걷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분은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약물이 천 조절과 혈압 안정에 영향을 주는 상태에서 한낮의 고온에 노출되자 위험이 2배 이상 커진 것이죠. 실제로 하버드 의대와 메요 클리닉 연구에서도 고온 탈수 약물 복용이 겹치면 노인의 뇌혈관 사고 위험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햇볕 걷기가 아니라 잘못된 시간대와 개인의 건강 상태가 겹치면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를 만들려면 한낮에 걸어야 한다고 믿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 15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한낮에 과도한 햇볕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중용, 예총용을 강조합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때와 방법을 지키는 것이 건강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성분의 사례는 중용을 잃은 숲든 습관이 결국 뇌에 심각한 손상을 준 대표적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늦은 밤 걷기로 인해 치매가 진행된 70대 남성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7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수십 년 동안 밤 11시 무렵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습관을 이어오셨습니다. 조용한 밤 공기를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믿으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잠을 깊게 자지 못하게 되었고,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문의의 설명은 분명했습니다. 늦은 밤 걷기로 인해 수면 패턴이 망가지고 뇌에 노폐물이 쌓인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뇌는 깊은 잠을 잘 때에만 스스로를 청소하는 글림프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그런데 밤늦게 활동을 하면 뇌가 휴식하지 못하고 치매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계속 축적되는 것이죠. 마요 클리닉과 미국 수면학회 연구에서도 수면 방해는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생활 습관이 뇌 건강을 수십 년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셈입니다. 게다가 밤길은 낙상 위험도 큽니다. 시력이 떨어진 어르신에게 어두운 길은 작은 돌부리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져 머리를 다치면 뇌출혈이나 뇌진탕 같은 2차 손상이 발생할 수 있지요. 동양의학에서는 밤을 음유인의 시간, 즉 휴식과 회복의 시간으로 봅니다. 노자께서 말씀하시길 자연은 고요 속에서 회복된다. 징중대양 하셨습니다. 그 고요를 깨뜨린 늦은 밤 걷기가 결국 뇌의 회복력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이 남성분의 경우 걷기 시간만 오후로 옮겼더라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습관을 바꾸지 못한 대가가 치매라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 실제 사례를 보셨습니다. 모두 건강을 위해 시작한 걷기였지만 잘못된 시간대 때문에 오히려 뇌를 망가뜨린 경우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시간대가 뇌에 그렇게 위험한 걸까요? 다음 파트에서 과학적 메커니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특정 시간대에 걷기가 뇌를 망가뜨리는 걸까요? 먼저 과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뇌가 썩는다 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는 뇌세포가 하나하나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 혈액의 20% 이상을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 산소와 포도당 공급이 조금만 줄어도 즉시 손상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메커니즘은 혈류 부족으로 인한 허혈성 손상입니다. 잘못된 시간대에 걷기를 하면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뇌세포는 산소를 저장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혈류가 잠시만 줄어도 바로 손상됩니다. 이때 세포막이 파괴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며 한 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혈전 형성입니다. 새벽이나 탈수 상태에서 걷기를 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작은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미세 혈전이라도 반복되면 뇌 전체 기능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작은 손상이 쌓여 결국 큰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강한 자외선과 무리한 운동은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생성합니다. 활성산소는 뇌세포의 DNA와 단백질을 공격해 손상을 일으키는데 뇌는 다른 장기에 비해 항산화 능력이 낮아 특히 취약합니다. 이 때문에 한낮 걷기는 산화 스트레스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뇌세포 노화를 앞당깁니다. 네 번째는 수면 장애로 인한 뇌 노폐물 축적입니다. 미국 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 뇌는 깊은 수면 중에만 글림프 시스템을 가동해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 같은 치매 유발 물질을 씻어냅니다. 그러나 늦은 밤 걷기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깊은 잠을 방해하고 뇌에 독성 물질이 쌓이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염증 반응의 악순환입니다. 뇌세포가 손상되면 미세하교 세포라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 염증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이 염증 물질은 손상 부위뿐 아니라 주변의 건강한 뇌세포까지 공격합니다. 이런 만성 염증이 이어지면
뇌 전체가 점차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 5가지 손상이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는 점입니다. 혈류 부족이 염증을 만들고 염증은 혈관을 더 손상시켜 혈류를 악화시키며 수면 장애와 산화 스트레스는 이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결국 잘못된 시간대 걷기는 이 모든 메커니즘을 동시에 작동시켜 뇌를 빠르게 소모시키는 것입니다. 노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균열을 제때 막지 않으면 큰 틈이 된다. 조시 부부, 다시난지. GODG 시간이라는 작은 습관이 세월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손상 메커니즘을 더 구체적으로 사례와 함께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5가지 메커니즘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각각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뇌를 파괴하는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혈류 부족, 허혈성 손상, 염증 악순환입니다. 혈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걷기를 하면 순간적으로 뇌 혈류가 줄어듭니다. 이때 뇌세포는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즉시 손상되고 손상 부위에서 염증 반응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염증은 단순히 손상 부위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건강한 뇌세포까지 파괴해 악순환을 만듭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도 허혈성 손상 후 염증 확산이 뇌기능 저하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둘째, 혈전과 혈류 장애의 결합입니다. 탈수 상태에서 걷기를 하면 혈액이 끈적해져 작은 혈전이 생기고 이 혈전은 뇌혈관을 막습니다. 작아 보이는 혈전이라도 반복되면 미세한 뇌경색이 수십, 수백 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손상은 결국 큰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하버드 의대 신경학과의 연구에서도 미세 뇌경색은 노인 치매의 중요한 촉매제라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셋째, 산화 스트레스의 가속 효과입니다. 낮 시간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면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활성산소는 뇌혈관 벽을 약화시키고 혈전이 쉽게 달라붙는 환경을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뇌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기 쉬워져 혈류 부족과 혈전 형성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넷째, 수면 장애와 독성 물질 축적입니다. 늦은 밤 걷기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뇌의 청소 시스템을 망가뜨립니다. 이로 인해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이 뇌에 쌓이고 이는 뇌세포 간 신호 전달을 방해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수면 장애 환자는 정상인보다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다섯째, 염증의 지속적 확대입니다. 뇌세포 손상으로 촉발된 염증은 면역세포를 계속 자극해 더 많은 염증 반응을 만듭니다. 그 결과 혈관이 더 손상되고 혈류가 줄고 산화 스트레스는 심화되며 다시 뇌세포 손상이 늘어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거대한 악순환 고리가 되어 뇌를 서서히 갉아먹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시간대 걷기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뇌 손상 메커니즘 전체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촉발제가 됩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병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작은 습관이 쌓여 결국 몸을 무너뜨린다. 다이빙비, 이차오츠환, 레이시쇼즈. 바로 걷기의 시간대가 그 작은 습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잘못된 시간대뿐 아니라 걷기 자체가 독이 되는 또 다른 위험한 상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잘못된 시간대 걷기의 위험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대뿐만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걷는 것 자체가 뇌에 독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시간대를 선택하더라도 여전히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첫째, 약물 복용 직후 걷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한 뒤 바로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혈압약은 복용 후 30분 할 시간 사이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때 운동까지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져 어지럼증이나 실신 위험이 커집니다. 당뇨약도 혈당을 낮추는데 공복에 걷기까지 겹치면 뇌가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WHO와 대한뇌졸중학회 모두 약물 복용 직후 운동은 피할 것을 권장합니다. 둘째, 식사 직후 걷기입니다. 밥 먹고 바로 걸으면 소화에 좋다는 말이 있지만 뇌 건강에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식사 후에는 혈액이 위장으로 집중되는데 걷기를 하면 근육에도 혈액이 필요해져 뇌
혈류 공급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식후 혈당 변동까지 겹쳐 위험이 배가 됩니다. 최소한 식후 1시간, 과식한 경우라면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걷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받은 직후 걷기입니다. 화가 나거나 큰 스트레스를 받은 후 머리를 식히겠다며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급증해 혈압을 순간적으로 치솟게 합니다. 이 상태에서 걷기까지 하면 뇌혈관이 터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화낸 직후 운동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넷째, 극한 날씨에 무리한 걷기입니다. 여름 폭염에는 천이 올라가 뇌혈류가 줄고 겨울 새벽 추위에는 혈관이 급격히 수축합니다.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한 날은 산소 공급 자체가 원활하지 않아 뇌세포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따라서 기상청이나 보건당국이 발령하는 주의보 경보가 있는 날에는 실외 걷기를 피하고 실내에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혼자 외진 곳에서 걷기입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길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지만 만약 걷는 도중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응급 상황이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균형 감각이 떨어진 고령자는 작은 낙상도 치명적인 뇌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 이웃과 함께 걷거나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5가지 상황의 공통점은 모두 뇌혈관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가한다는 점입니다. 뇌는 이미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인데 여기에 위험 요소가 더해지면 감당하지 못하고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음양의 균형이 깨진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지나치게 빠르거나 과하거나 불균형한 행동이 결국 건강을 해친다는 뜻이지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반대로 뇌를 살리고 치매와 뇌졸중을 예방하는 올바른 걷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뇌를 지키는 올바른 걷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걷기는 시간과 방법만 제대로 지키면 뇌혈관을 보호하고 기억력을 오래 유지하는 최고의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최적의 걷기 시간대입니다. 뇌 건강을 위해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9시에 질환시, 그리고 오후 4시 염육시입니다. 이때는 밤새 불안정했던 혈압이 안정되고 청과 호르몬 분비도 균형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오전에 걷기를 하면 하루 종일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 제역이 좋아지며 오후 걷기는 저녁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대의 걷기는 뇌혈류를 15-10% 증가시켜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걷기 장소입니다. 울퉁불퉁한 길이나 차량이 많은 도로는 피하고 평평한 산책로, 공원, 학교 운동장, 실내 걷기 코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시니어 전용 실내 걷기 코스도 많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실내 걷기는 미세먼지, 폭염, 혹한 같은 외부 변수에서 자유롭습니다. 셋째,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입니다. 걷기 전에는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무릎과 발목을 풀어주어야 혈압이 갑자기 변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로는 종아리 허벅지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 긴장을 풀어주면 낙상 위험이 줄고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넷째, 올바른 걷기 자세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열어 폐활량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시선은 10m 앞을 바라보고 턱은 살짝 당깁니다. 팔은 90도로 굽혀 자연스럽게 흔들고 발은 뒤꿈치부터 디뎌 발가락으로 밀어내듯 걸어야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적습니다. 다섯째, 걷기 속도와 호흡법입니다. 숨이 약간 차면서도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속도가 적당합니다. 분당 100개 1-25 정도가 기준입니다. 호흡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하면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두 걸음에 한 번 들이마시고 두 걸음에 한 번 내쉬는 리듬을 맞추면 뇌혈류가 안정적으로 증가합니다. 여섯째, 수분 관리입니다. 걷기 30분 전 물 한 컵을 마시고 걷는 중에는 15분마다 소량씩 보충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위가 불편하고 너무 적게 마시면 혈액이 끈적해져 혈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노자께서는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다우텀파다 라고 했습니다. 걷기라는 좋은 습관도 올바른 시간과 방법으로 해야 자연의 이치와 조화를 이루며 그때 비로소 뇌와 몸이 함께 건강해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올바른 걷기법으로 실제로 회복한 사례들을 말씀드리며 희망적인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올바른 걷기법으로 실제로 회복한 세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뇌 건강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73세 김모 씨입니다. 이분은 40년 넘게 새벽 5시에 일어나 매일 1시간씩 걷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기억력이 자꾸 흐려지고 말이 더듬어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뇌혈관 여러 곳에 미세 손상이 발견되었고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김 씨는 습관을 과감히 바꾸었습니다. 새벽 걷기를 중단하고 오전 10시와 오후 5시에 나누어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꾸준히 실천하자 6개월 후부터 기억력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1년 후 재검사에서는 새로운 손상 없이 혈류가 개선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69세 박모 씨입니다. 이분은 햇볕을 좋아해 한낮에도 빠짐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여름날 열사병과 탈수로 쓰러져 뇌에 손상이 생겼습니다. 이후 걷기 시간을 오전 9시 30분과 오후 5시 30분으로 조정하고 실내 걷기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또한 빠른 걸음 대신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천천히 걷고 수분 보충을 철저히 했습니다. 6개월 후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뚜렷하게 향상되었고 다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78세 초의 모 씨입니다. 이분은 늦은 밤 걷기 습관으로 수면 장애와 치매 진행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걷기를 오후 4시로 바꾸고 밤에는 가벼운 독서와 음악 감상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혼자 외진길 대신 공원에서 이웃들과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고 3개월 후에는 가족들의 이름을 또렷이 기억할 만큼 기억력이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과 태도가 밝아져 가족들의 기쁨이 컸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걷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언제, 어떻게를 바꿨을 뿐인데도 뇌가 스스로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가능한 변화입니다. 공자께서 때를 알고 행하면 절반의 힘으로도 2배의 결과를 얻는다. 취재 얼싱 반공베이셔 고 하셨습니다. 걷기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시간과 방법만 지킨다면 뇌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걷기 외에도 뇌 건강을 지키는 추가적인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걷기만으로는 뇌 건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걷기와 함께 반드시 실천해야 할 추가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습관을 병행하면 치매와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최소 17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는 깊은 수면 중에만 스스로를 청소하여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 같은 치매 원인 물질을 제거합니다. 미국 메요 클리닉 연구에서도 하루 6시간 이하로 수면을 유지한 노인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둘째, 뇌에 좋은 음식 섭취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처럼 생선, 견과류, 베리류, 녹색 채소를 꾸준히 먹으면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견과류를 주 5회 이상 섭취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30% 느리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도 호두, 검은깨, 은행 같은 식품이 뇌를 보강하는 데 좋다고 전해집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현대인의 뇌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적 중 하나가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매일 10분만이라도 명상, 에디에 복식 호흡, 기도 같은 마음 수련을 하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어 뇌세포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노자께서 말씀하시길 마음을 고요히 하면 몸도 편안해진다. 신정 다신 안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신경과학의 연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넷째, 지속적인 두뇌 활동입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신경 연결망이 강화됩니다. 독서, 악기 연주, 퍼즐, 새로운 기술 배우기 같은 활동은 뇌를 자극하여 치매 위험을 줄입니다. WHO도 노인의 두뇌 활동은 신체 활동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네 가지 생활 습관은 걷기와 결합될 때 효과가 배가 됩니다. 걷기는 뇌혈류를 늘리고 수면은 뇌를 청소하며 음식은 뇌를 보호하고 스트레스 관리와 두뇌 활동은 뇌세포를 단단히 지켜줍니다. 장자는 삶은 한쪽 날개로는 날 수 없다. 균형이 있어야만 날 수 있다. 우준항, 북하샹, 고했습니다. 뇌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걷기라는 한 날개에 올바른 생활 습관이라는 또 다른 날개를 달아야 비로소 균형 있게 오래도록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며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걷기는 분명히 건강에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시간대와 상황에서의 걷기는 뇌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 한낮, 늦은 밤은 뇌혈관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시간대이며 약물 직후 식사, 직후 스트레스, 직후 극한 날씨, 외진 곳, 걷기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전 9시 엘란시, 오후 4시 6시에 걷는 것은 뇌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며 치매와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최고의 습관이 됩니다.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 올바른 자세와 속도, 복식 호흡, 꾸준한 수분 섭취를 병행하면 뇌는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걷기와 함께 규칙적인 수면, 뇌에 좋은 식단, 스트레스 관리, 두뇌 활동을 결합한다면 80세, 90세가 되어도 맑은 정신과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새벽 걷기를 중단하거나 한낮과 늦은 밤 습관을 바꾼 분들이 뇌 기능을 회복한 사례는 이미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내일을 만든다. 지느치킹, 죄띵, 바말, 알치고. 오늘 걷는 습관 하나가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뇌 건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중요한 진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걷기 시간을 점검하시고 위험한 시간대에 걷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빛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들도 이 정보를 꼭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의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더 깊고 실질적인 건강 지혜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올바른 걷기 습관을 시작하세요. 뇌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응답할 것입니다.